자, 사업체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관리 기간 앞에 설명했던 내용이죠. 126페이지입니다.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 가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하며, 그러면 사업체 관리 기간 얼마 입주까지다. 가반수, 이 지금 가반수를 3분의 2 전부 뜬 1년간 관리한다 이렇게 바꿔 주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반수 입주 시까지가 사업체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사업체는 관리에선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겁니다. 그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관리계약 체계 및 관리비 예침의 징수가 났습니다. 자, 사업체는 의 일에 따라 입주 예정자 가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관리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근데 누구하고 체결한다? 입주 예정자와. 그럼 입주 예정자는 어떤 뜻이냐? 우리 자, 분양 아파트 입주할 땐 입주 통지가 오는 겁니다. 그럼 잔금 납부하고, 자, 열세 수령하려면 관리사무소 찾아가야 돼요. 그럼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렇게 서류를 내민단 말이야. 그게 관리계약이에요. 그럼 여기 서명 날인과 동시에 관리계약 체결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열세 받으러 오신 분하고 체결하는 거죠. 그러면 열세 받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은 입주하기 전입니까? 입주한 후입니까? 전이니까 그걸 입주 예정자라 표현하는 겁니다. 하고 그 관리계획에 따라 사업체가 관리비 예침을 징수할 수가 있다. 자, 관리비가 아니라 무엇을 징수할 수 있다? 관리비 예침을 징수하는 거야. 근데 원칙은요, 사업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할 땐 관리처로서 관리비를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관리비 집행해야 돼. 지금부터 이 관리비 예침과 관리비를 좀 개정 과목 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서 관리비 예침은 부채나 자본 계정을 사용합니다. 부채 계정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자본 계정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관리비는 비용 계정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나라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5월달 관리비는 5월달에 발생하는 겁니다. 발생하지만 5월달이 끝나야 돼. 끝나면 6월달에 정산을 봐서 부과하고 6월달에 징수하는 겁니다. 5월달 관리비는 발생은 몇 월달이라는 거지만 5월달. 그다음에 부과 징수는 몇 월달 합니다. 6월달. 그럼 5월달 사용할 관리비가 없는 거지. 없잖아. 그땐 관리비 예침을 먼저 선투입하는 겁니다. 관리비 예침 먼저 선투입하는 거예요. 했다가 5월달에 끝나죠. 그럼 6월달에 징수해서 관리비 예침다 다시 채워주는 거야. 그럼 관리비 예침은 줄었다 늘었다면서 순환돼 가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 거야. 관리비만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관리비 예침과 관리비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관리비 예침이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관리 및 운영대에 필요한 경비를 설명하고 실무에서는 부채나 자본 계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 예침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돼. 누가 부담한다? 소유자부터 징수하는 겁니다. 하고 나중에 소유자가 이사 가잖아. 그럼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돼. 돌려주고 후임 소유자에게 다 징수해서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게 여름에 업무에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관리비 예침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으니까. 근데 초보 소장님이 자, 단지 부임 받았잖아. 첫 번째 인수인계 할 때 저한테 제일 많이 전화 온 게 뭔지 아세요? 관리비에 지금 부과 금액을 인수인계 받았어. 근데 통장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어. 그럼 교수님 이거 인수인계 받아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물어봐. 응? 어떻게 해야 돼? 자, 현행 시점에선 관리비 예침이 선투입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인수받은 금액보다 줄어 있어. 근데 다음 달 가면 다시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말고 인수인계 받으세요. 아니, 관리비 이제 인수인계 받잖아요. 관리비 예침 잔고비가 얼마가 우리가 적립 금액이 있다는 걸 인수인계 받았어. 근데 통장 잔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응? 왜냐면 지금 선투입되고 있으니까. 그럼 다음 달에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전화하지 마요. 응? 수업 시간에 대답 안 하는 분은 전화도 안 받아. 나는 대답하시는 분만 받아요. 자, 관리비는 법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라는 거야. 유지 관리에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리비 예침은 소유자 부담 비용이야. 근데 관리비는 입주자 등이 부담합니다. 입주자 등인데 근데 비용이라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관리처가 발생시키는 비용이 있고 입주자 등이 발생시키는 비용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에서는 관리처가 발생시키는 비용이야. 누가 발생시킨다? 관리처가 발생시키는 겁니다. 하고 부담은 입주자 등이 부담한 비용을 관리비를 하는 겁니다. 발생은 누가 시키고 관리처가 공용부를 갈 때 발생시키는 겁니다. 하고 부담은 입주자 등이 부담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사용료라는 게 있어요. 사용료.
상유란 건 뭐냐? 자, 입주자 등이 상한 비용을 써. 자, 그럼 상유는 비용인데 누가 상한 비용이다? 상한 비용을 써 관리처가 입주자 등을 대행하여 납부하는 항목을 상유 계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차이점 뭐냐? 관리비와 상유는 다 입주자 등이 부담하는 겁니다. 누가 발생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야. 자, 관리처가 발생시키면 뭐가 되고? 관리비. 입주자 등이 발생시킨 비용은 상유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대표적인 게 뭐냐? 세대 전기료 있죠. 세대 수도 상유 있죠. 세대 가스 상유는 다 상유지 관리비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 많죠? 자, 우리 승강기 운행할 때 전기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걸 승강기 전기료를 하는 겁니다. 그 승강기 전기는 공도로 사용되는 시설에 전기를 포함시켜서 공동 전기료를 하는 거야. 자, 그 공동 전기료 승강기 전기료는 관리비일까요? 관리비가 아닐까요? 두 가지 중 하나 찍는 건데 관리비다 관리비가 아니다. 자, 관리비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관리비가 아니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관리비 아닙니다. 자, 왜냐면 승강기는 누가 타고 다니는 겁니까? 입장이 타고 다닌 거죠. 그럼 승강기 전기료는 누가 사용한 전기료야? 어쨌든 그래서 상유로 가는 거지 관리비가 아닌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승강기가 고장나서 수리를 했어. 그건 관리비라는 거지. 승강기 입서 관리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처가 발생시키는 비용만 관리비로 가는 거예요. 입자 등에 발생시키는 비용은 상유 계정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승강기 전기료 나왔다고 관리사무소 많이 나왔다고 관리사무소 가서 따진 게 아니에요. 소장님 민원 입주자가 민원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있는 거지. 속은 저 또라이 새끼 아니 새끼라면 안 되지. 또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승강기 전기료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자기가 계단 타고 걸어다니면 되지. 왜 관리사무소 가서 따져? 그동안 그런 개념이 없이 살았어요. 우리 관리비 부가명세 봤죠? 그래도 내 세분액 본다 안 본다. 안 보기 때문에 관리비나 관리비 안지를 구분 못한다는 얘기야. 자, 입주자 대피도 운영경비 지급합니다. 관리비일까요? 관리비가 아닐까요? 입주자 대피 운영경비 지급합니다. 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비입니까? 관리비 아닙니까? 왜 관리비입니까? 제가 분명히 관리비는 누가 상한 비용을 했어? 관리 주체가 상한 비용이고 관리처가 발생시킨 비용이야. 입대 운영비는 입대한테 지급하는 거죠. 관리처 관리 없지 않게 상요 계정으로 가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아마 저기 대방역 전철역 앞에서 입대의 운영경비는 관리비가 아니라고 외치면 지나가는 사람이 저 또라이를 걸 거야. 왜? 그 사람들은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엄연히 관리비와 상연 달라지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 개념을 이해하면 나중에 계정 과목을 우리가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용료라는 게 있어. 근데 관리비와 상연은 비용 계정이야. 근데 이용료는 잡수입 계정입니다. 잡수입. 자, 공용시설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하는 것을 이용료라는 거야. 자, 우리 단지 이삿짐 운반할 때 승강기 시설 상료 부과죠. 그럼 그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하잖아. 그건 이용료로서 잡수입 계정하는 겁니다. 돈이 생긴 거잖아. 자, 우리 단지 헬스클럽이나 수영장 이용자에게 이용료 부과하잖아. 그걸 이용료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비, 사용료, 이용료는 입자 등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한 해의 통장으로 가요. 같은 통장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선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 얘도 비용 계정이에요. 비용 계정인데 자, 어떤 돈이냐? 공동주택의 주유소를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미리 적립하는 비용을 장기선 충당금이야. 그럼 여름 아파트도 장기성에 따라 주유소를 교체 보수해줘야 돼요. 방송공사나 승강기 교체 보수에서 미리 적립한들을 장선 충당금, 장충금이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비용인데요. 별도인데 자, 얘는 자, 관리비는 수익적 지출해서 입주자 등이 함께 부담하는 겁니다. 관리비는 같은 비용이라도 입주자 등이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주유소를 교체나 보수를 하게 되면 재산 가치가 높아지지. 높아지잖아. 이걸 자본적 지출하는 겁니다. 얘는 오직 소유자가 부담해야 돼. 누가 부담한다? 소유자. 그럼 사용자는 부담한다 안 한다?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심의금은 장충금은 별도 계좌로 따로 관리해야 돼. 왜? 부담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비, 사용료, 이용료 등은 입주자 등이 함께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 계좌로 관리를 해. 동일 계좌로. 근데 장충금은요. 사용자는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해. 재산 가치를 높이니까 소유자 기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별도 계좌로 따로 예치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요 계정이야. 물론 세부적으로는 세부 계정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하자 보수 보조금 있어. 근데 얘는 계정이 아니에요.
돈은 돈인데 계정이 아니야. 그럼 뭐냐? 얘는 자 사업체가 하자 담보 목적으로 미리 예치하는 금액을 하자 보수 보증이고 현금도 있고 보증서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공동주택에도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때 사업체가 하자 보수를 해줘야 돼. 그럼 우리가 자 이거 하자다 사업체에 청구하면요 사업자는 15내 이행을 해줘야 되는 거야. 하자 보수 이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행 않고 배째라고 할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잖아.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사업체가 미리 예치한 금액을 하자 보수 보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서로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업체에 청구했습니다. 사업체가 15일 안에서 이행하지 않잖아. 근데 여러분 단서 이 하자 보수 사용해서 하자 보수 들어갈 수 있는 걸 하자 보수 보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파트에서 운영된 돈이에요. 돈. 그래서 최초로 사업체가 관리 배침을 징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걔를 선택해서 관리하면서 관리비를 부가 징수해서 이렇게 순환시킨 돈을 관리비 예침한다만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누가 발생시키는 비용이냐, 누가 부담하는 데서 계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넘어가요. 자, 사업체 주택업자 선정이 났습니다. 자, 사업주체는 입주자 대표 회의로부터 관리 방법 결정에 하는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업자를 선정한다. 이건 좀 이해하시면 돼요. 자, 원칙은요. 여름 단지에서 자 위탁관리로 결정이 되죠. 주택업자 선정은 입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입대가 선정해야 돼요. 근데 사업체가 가반수 입주해서 관리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대가 구성됐어. 구성되고 관리법 결정 통지를 안 해주는 거야.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럼 이미 사업체는 과반수까지 관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 그럼 사업체는 이미 할 돈이 다 했다 안 했다? 했다. 근데 그냥 떠나지 말고 사업체가 주택업자 선정하고 인수인계 마치고 떠나는 얘기입니다. 자, 사업체가 관리구를 했어요. 해서 입대가 구성됐어. 그러면 관리법 결정해서 사업체가 통지를 해줘야 되잖아. 사업체가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법 결정 통지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업자가 그냥 가지 말라는 얘기야. 주택업자 사업자 선정하라는 얘기야. 하고 인수인계 마치고 떠나는 얘기입니다. 자, 자치관리로 결정돼서 사업체에 우리 자치관리로 통지해줬어. 그럼 입주자 대표가 6개월에 자치관리를 구성해줘야 돼. 6개월 동안 사업체가 기다려줬어요. 근데 입대가 관리구를 구성하지 않는 거야. 그럼 사업자 할 돈이 다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때 사업체가 주택업자 선정하고 인수인계 맞추라는 얘기야. 그냥 떠나지 말고. 그래서 사업체가 주택업자 선정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입대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땐 사업자가 선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입대하고 시구 측에 통지해 주면 돼. 자, 입대 니네가 의무 이행하지 않았잖아. 내가 주택업자 선정해서 인수인계 마치고 떠나겠다고 입대에 통지해 주면 돼. 그럼 나중에 입대가 딴 소리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증인 서달라고 시구청에 통지하고 그냥 떠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자, 그럼 관리법 인계 절차인데 사업체가 관리가 나야 돼. 관리할 때는 이제 각각의 이제 뒤에서 나올 거야. 주택업자 선정이 됐거나 자치가 구성되죠. 해당 관리측에 사업체가 관리 이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이관 절차가 인수 인계 절차 돼. 그럼 이따 보면 사업체는 뭐다 어떤 경우도 다 1개월 내에 관리업을 인계해줘야 돼. 몇 개월 내에? 1개월 안에서 관리업을 인계해주고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자, 회장이 자 주택업자 선정을 했잖아요. 회장은 선정이 통지해주면 선정된 주택업자 인수인계 맞추라는 얘기야. 자, 자치관을 구성해줬잖아요. 그럼 사업체가 자치관의 대표된 소자하고 인수인계하라는 얘기야. 몇 개느냐? 다 1개월의 관리업을 인계하고 그때부터 사업체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인수인계 절차 들어갈 거예요. 인수인계 절차. 자, 사업체 관리업무 인계가 나왔습니다. 자,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측의 관리인은 다음에 어느 안에 해당 경우에는 대통령 영으로 전환받았다. 이때 대통령은 영은 1개월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계 공동측의 관리를 사업체가 인계해줘야 되고 강행 규정입니다. 첫 번째, 회장으로부터 주택업자 선정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받으면 사업체가 관리업무를 주택업자에 인계해주라는 얘기야. 자, 두 번째, 자치관리를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의 대표된 소장님하고 사업체가 인계해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위3에 따라 주택자 선정이 된 경우, 자, 이때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땐 사업체가 주택자 선정한댔죠. 그 주택자와 인수에 맞추는 얘기야. 근데 기간 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중요한 거야. 기간이. 자, 넘어와서 보니까, 자, 사업 주체 또는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자, 위 A의 어느 안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를 인계한다. 그럼 사업체의 관리기간, 인계기간을 정해주겠답니다. 몇 개나 해주라? 1개월. 근데 이건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는 사업체가 언제까지 관리를 인계하라 기한이 없었어. 그러니까 사업체가 잘 인계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럼 후위관리체가 인계를 못 받으니까 관리가 잘 안 되지.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벌써 1개월에 관리를 인계하도록 모습을 바꿔놓고 1개월에 사업주체가 관리를 인계하지 않게 되면 사업체에서 1.5냐 가트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중 숫자수 나중에 이게 중요 숫자가 돼. 그래서 항상 우리 신문이나 법규에서 객관식이나 주관식에 등장한 숫자는요, 다 대부분 강행규정 숫자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벌칙이 부여되는 거니까. 그래서 몇 개를 인계해라? 1개월에 인계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사업체 관리무 인계가 되고, 자, 관리 중에 관리체가 변경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위탁관리 시 주택업자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관리체가 바뀌는 거지. 자치관리 시에 소정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때도 관리무 인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관리체가 변경되는 경우, 바뀌었다는 얘기죠. 경우에는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측에 의 기억을 준용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를 인계한다. 그럼 관리체 변경 시도 인계한다 안 한다? 인계해줘야 되고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치관리 시에 소장으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그럼 전임소장이 여러분한테 다 관리를 인계해줘야 돼요. 여러분도 후임소장의 관리를 다 인계해줘야 되는 겁니다. 뭐 인계 시기는 나중에 우리가 정할 것이고, 인수 인계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자, 사업 주체 또는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위 기억의 A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해당 관리 측에 인계할 때는, 자, 회장과 한 명씩의 감사가 참관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증인서주가 참관해야 돼. 참관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인계 인수에 각각 서명 날인까지 해야 돼. 근데 이제 중요한 이게 중요라. 그때는 다음 서류를 인계해야 돼. 그래서 인계 서류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인계 서류. 그래서 자, A번부터 F번에 해당되는 서류를 인계해야 돼. 그래서 이건 공직법상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있는 배치 서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계 서류냐 인계 서류가 아닌지를 찾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와. 어차피 여러분이 인계받고 여러분이 보고하는 서류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요. 나중에 암기해 줄 거니까. 여기 없는 것만 몇 가지 체크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관리 업무가 인계가 됐죠. 그때부터는 그 단지에서는 무슨 관리와 무슨 관리 이루어진다. 자치와 위탁 관리가 그 단지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이관 절차라는 거야. 그래서 관리 업무 인계 전에는 사업체가 관리처로서 관리해 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인계가 끝나면 그때부터 그 단지 안에서는 무슨 관리와 무슨 관리 이루어진다. 자치와 위탁 관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은 공직법상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비의무는 적용되지 않아요. 의무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잠깐 보겠어요.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가 시작됩니다. 입주하시면 사업체가 관리 요구를 해야 돼요. 관리 요구는 입주 영자 얼마가 입주했대. 과반수가 입주되면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밖에 하면 입대일을 먼저 구성한다 했죠. 자, 몇 개는 구성한다. 3개월에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방법을 결정해야 돼요. 구성이 때문에 관리 방법 결정하잖아요. 자, 그때 위탁 관리나 자치 관리로 결정이 되죠. 자, 그러면 자치 관리로 결정되면 입주자 대표가 너무 흐리네. 관리 사무장을 선임하는 겁니다. 하고 위탁하시는 입주 대표에서 주택업자 선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실을 사업 측에 통지하는 겁니다. 통지하는 거야. 그럼 사업자는 자치가신 소장인가 인수기를 마친 거고 위탁하신 주택업자 인수기 마친 겁니다. 그래서 자치와 위탁을 이관되는 거야. 이관되고, 자, 근데 입대가 구성되고 관리법을 결정해서 자, 입대가 통지를 안 해줍니다. 그때는 사업체가 주택업자 선정하는 거야. 입대가 구성됐잖아요. 자, 관리법 결정 통지를 하지 않는 겁니다. 또는 자치관리를 구성하지 않는 거야. 그때는 누가 주택업자 선정해라? 입주자 대표가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체 선정한 거야. 선정하고 사업체가 자 관리업무를 인수에 마치고 떠난다는 얘기를 갖고 있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관리 인수인계지수고 이게 이관 절차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이제 사업체는 떠났죠. 그때부터 무슨 관리야 무슨 관리? 자치와 위탁관리 이런 거야. 그럼 더 자치관리의 개념인데 이건 법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론상 개념 제 풀어놓은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자 소장 선임하고 직접 관리하자 자치관리. 입대에서 소장 선임하고 직접 관리하자 무슨 관리? 자치 관리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이제 구성 방법 들어가겠습니다. 구성 시기. 자 1번의 기업본이 올해 법규 주관시인데 뭐 유명한 질문이야. 객관 주관시 수없이 나온 질문이에요. 자 사업 주체의 관리 요구에 따른 구성 시기다.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자치 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그럼 우리 공동체의 자치 관리하자 결정은 입주자 등이 하는 겁니다. 과반수로 결정을 해준 거예요. 결정이 되면 입주자 대표인은 자 자치 관리를 구성해야 한다. 그럼 자치 관리 구성 의무자는 입대가 되는 겁니다. 구성할 땐 시기가 있어야 돼요. 자 사업체부터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요구가 있습니다. 과반수 입주가 돼서 요구를 받았죠. 요구부터 6개월 내에 구성해야 돼. 몇 개월 구성한다? 6개월. 그래서 올해 법규에서는 6개월이 또 주관식 같던 숫자야. 나올 줄 알았던 거고 예상했던 거잖아요. 이걸 대부분 6개월이 3개월로 바꿔서 X가 되나 또 6개월 쓴 문제 나오는 겁니다. 몇 개월 구성해라? 6개월. 자 구성하고 구성 방법 있죠. 공동주택의 관리 사무소장을 자치관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자 그러면 자치관리의 대표자는 누가 된 거다? 관리 사무직 대표자지 회장이나 임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관리사무장을 회장과 임원을 자치관리 대표자로 선임한다서 또 최근에 2번 정답이 났어. 그래서 올해는 법규에서 이 6개월은 숫자고 관리사무장이 주관식 같던 숫자고 용어가 되는 겁니다. 올해 그럼 보세요. 6개월이 3개월로 바꿔서 정답이 나왔던 숫자입니다. 자 관리사무장을 입대의 회장하고 임원으로 바꿔서 또 정답이 났던 거야. 그럼 결국은요. 객관서 정답이 되는 숫자와 용어가 또 주관서 숫자와 용어가 주관식 가는 겁니다. 주관식에 나왔던 정답인 숫자와 용어가 객관서 또 정답이 된 거야. 그럼 결국은 객관식과 주관식은 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6개월이 우리 심에서 이미 3개월로 바꿔서 객관식 나왔어요. 관리사무장 용어를 이걸 임원하고 회장으로 바꿔서 또 이미 객관식 정답이 나왔던 거야. 그럼 이게 올해 6개월한 숫자고 관리사무장이 또 주관식 같은 숫자고 용어야. 그럼 결국은 객관식과 주관식은 다른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소장 선임했습니다. 하고 대통령 영으로서는 기술력과 장비를 갖춰야 돼. 그래서 법정식과 장비를 갖춘 자치를 다 구성해 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입주자 대표에서 소장 선임하고 자 관리기를 구성해서 직접 하는 것을 자치 관리를 하는 겁니다. 무슨 관리를 한다? 자치 관리. 이건 이제 사업체 요구에 따른 구성 시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관리 방법 변경에 따른 구성 시기다. 그러면 자 위탁 관리하다가 자치 관리로 관리 방법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도 구성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주택관리업체에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인은 그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위 기억에 따른 자치관리를 구성한다. 자 종료까지는 뭐냐? 그 주택값의 계약기한이 끝날 때까지 구성하면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6개월이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고 위탁관리 종료까지만 구성해 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최근에 강제법에서 얘가 또 객관식 등장했었어요. 어떻게 나왔냐? 자 위탁관리 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 회의는 그 위탁관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자치관리를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6개월 붙잡고 위탁관리 종료일까지야. 보니까 사업체가 요구했다는 구성시기와 관리법 결정에 따른 구성시기가 달라지지. 그래서 항상 공법은 또 비교 지문이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구성시 앞에 6개 붙고 6개 안 붙었잖아요. 그래서 공법은 항상 비교해서 공부를 하면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되는 거예요. 너무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소장 선임 한다 했죠. 자, 자치갈시 소장 선임하고 설명하는데 소장 선임 의미가 달라져요. 자치갈시는 입대가 선임하는 겁니다. 위탁갈시는 주택관리업자가 선정하는 거야. 지금부터 자치갈시의 소장 선임 방법은 워낙 중요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가반찬서로 선임한다. 그러면 자치관리기구 소장님은 입주자 등이 가반찬서로 선임하라. 입대 구성원 가반찬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입주자 등이다. 입대 구성이다. 입대 구성. 이 입대 구성을 동별 대표자 의미하는 거야. 이걸 입주자 등으로 바꿔 나오는 겁니다. 자, 입대서 선임할 땐 얼마 찬성이 쓴다. 가반 찬성. 이걸 또 3분이라고 바꿔서 우리가 출제를 해버려요. 그러면 입대서요. 결정할 때는 가반수 찬성으로 결정한 사항이 있고 3상 찬성 결정사항이 때문에 이걸 3분을 이렇게 틀어버린 거야. 근데 이런 선임 규정은 중요한 겁니다. 선임 방법 중요하다. 자, 그럼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치관리실은 뭐 가반수 이런 거 무시하는 겁니다. 입주자 대표서 소장 선임한다만 기억하세요. 소장 선임한다. 자, 넘어서 이제 근데 기억보단 니은번이 정답 더 많이 나옵니다. 니은번이. 자, 입주자 대표 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혼이 되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소장을 선임해야 된답니다. 자, 결혼 사유가 발생했어요. 이땐 소장 빨리 선임해야 돼. 며칠이다. 30일. 이 30일 맨날 15일로 바꿔나거나 30일 그 주간식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여기면 비교 질문이 있어. 자, 위탁관리실은 주택업자가 소장 선임하거든. 근데 주택업자는 소장이 결혼이 발생하잖아. 그전 15일에 재배치를 해야 돼. 주택업자는 15일에 배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며칠이다. 30일. 그래서 비교 질문이기 때문에 얘를 정답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입주자 대표 회의는 전문이다 비전문이다. 비전문이야. 그럼 소장 재선임하려면 구인 공고 내야 되고 뭐 면접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30일 이내 기간을 주는 겁니다. 기한을 주는 거야. 근데 주택관리업자는 전문 관리냐? 그자 서랍 열어보면 이력서가 한 줄만큼 쌓였어요. 이력서가 한 줄만큼 쌓였다니까. 그러니까 바로 보낼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그자는 15일의 기한을 주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관리 방법에 따라도 소장의 재선임 시한이 같다 다르다. 그걸 비교하는 게 공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관리는 소장물 며칠에 재배치라. 30일.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숫자 암기하지 말고 그런 의미만 담아 가세요. 의미만. 자, 소장 선임했죠. 이걸 그러나 법정 기술과 장비까지 같이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지는 각종 설비가 있죠. 각종 설비에 관련된 법이 있단 말이야. 그 법에 따라 기술학자를 선임해야 되는 겁니다. 선임해라. 자, 여러분 단지에 승강기가 있죠. 그러니까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파트의 승강기는 월 1 이상 자체 점검해야 돼. 그 점검 자격증을 우리가 선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파트는 전기가 있어 없어요? 그럼 전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 안전관리법 선임해야 돼. 그걸 전기과장님이 하는 거지. 자, 여러분 아파트에 소방시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그러면 화재방, 소방설 설치 및 안전관리 법률에 따라 소방자 선임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법정 기술을 갖춰야 돼요. 만약에 법정 기술을 갖추지 않게 되면 1천만이야 벌금,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다음에 법정 장비서 비상용 급선포와 절연장계. 자, 그다음에 건축의 안전장 및 보호장비서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일복 지정기와 오밀상 주조와 누수 탐지를 각각 한 대장 다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파트의 의무 관리 대상입니다. 망원경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망원경 있어요 없어요? 회장님 있어요 없어요? 확인 안 해봤어요? 돋보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망원경이 없을까? 단지 어디예요? 화성이에요? 관리사 저기 위탁관리사 어디입니까? 예? 아, 우리 관리 뭐라고 얘기 못하겠네. 망원경 없으면 1,000만 원 벌금이에요. 망원경 어디다 짱 박아놨을 거야. 그래서 소장님 뭐냐, 이 장비를 갖고 반기마다 안전을 씻어야 돼. 씻어야 돼. 반기마다. 이 안전은 뭐냐? 건축의 외벽의 균일 조성이야. 왜 망원경이 필요하냐? 자, 20층짜리 아파트예요. 소장님 줄 매다 놓고 자 균열 조사하면 할 수 있어 없어?
예? 20층짜리 아파트 줄 매달아놓고 소장 들어와서 안전 좀 하라면 못해요. 안 하고 말지. 내가 무슨 특공 훈련 받았어? 그러니까 바깥에서 망원경 가지고 균형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 얘기야.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가서 소장 보고 보자고 그랬어요. 응? 근데 우리가 관리라고 해서 지금 욕은 안 해. 내가 욕은 안 해. 왜냐면 우리 관리가 공채 가장 많이 뽑거든. 근데 내가 욕하면 안 되지. 어제도 그 우리 관리 저기 그룹장이 뭐 통화했는데 취업 설명 해달라고. 욕하면 안 되겠지. 예? 그거 하고 나서 욕할게 내가.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자 이런 질문이 있네요. 관리 사무장과 기술력 상관은 겸직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 자, 기술력 상관에서 겸직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없다고 했지만 현실은 겸직하고 있을까 없을까? 좀 눈 감아주고 있어요. 누가 했다. 그래서 대부분요 국가기술자격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격지단 말이야. 그럼 겸직을 허용합니다. 겸직. 그럼 소장님이 전기과장님은 겸직 못합니다. 여러분 단지 전기과장님은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를 선임해야 돼. 그 다음은 국가기술자격법을 적용받는 겁니다. 근데 소방안전관리자 있지? 걔는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니야. 그런 건 국토교에서 눈을 감아주고 있어요. 왜냐면 아파트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근데 법적 의무상 겸직 못하는 겁니다. 법으로는 겸직 못해요. 근데 심에서는 국토교에서 눈 감아주고 있어요. 인건비 전략하라고. 그지만 시험에서는 겸직할 수 있다면 X가 되는 거야.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국토교에서 좀 눈 감아주고 있을 뿐이에요. 너무합니다. 겸직하고 겸이 너무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치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위탁관리 넘어갈 겁니다. 위탁관리. 위탁관리. 좀 쉬었다 할게요. 4시간 맞춰야 돼가지고. 4시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기초세 때는 좀 양호하게 나갑니다. 근데 기본사업은 빡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쉬었다 가는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